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학원 입시연구소장 박형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제가 듣다 보니까 또 너무 좋은 말만 이렇게 또 우리 규민쌤이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저는 박사 수료는 아니고요. 박사 졸업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제 고등학생들의 문제 이해 과정 분석한 논문으로 이제 드디어 12년 공부의 끝을 맺었고요. 사실 공부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입시도 이제 매년 제가 은평구에서 거의 15년 가까이 아이들을 지켜봤지만 그래도 매번 새롭고 또 매번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나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 어머니, 아버님, 우리 또 아이가 또 사전 질문을 적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매일매일 보면서 PPT를 정말 열심히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떨리고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으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들을 어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적어주신 질문을 제가 카테고리를 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현재 고1, 고2, 26학번, 27학번이 될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 그 질문이 너무 또 간절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 3등급인데 인서울 가능할까요? 네. 그런 질문, 자, 대입 전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등급별 입시 전략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질문 많으세요.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은 조금 안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은 수학이 4등급인데 모의고사 2등급 나와요. 그럼 우리 아이는 수능형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교과냐 종합이냐 또는 우리 아이 수능으로 대학 보낼 것이냐 입시 전략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1학기 기말고사 끝난 지가 언제예요? 아직도 놀고 있나요? 그런 거를 못 보겠다. 그런 질문들이 또 있었어요. 정말 벌써 또 계획표 세우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가 꼭 해야 될 거, 우선순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래 4번, 5번, 6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현재를 알아야 또 앞으로의 미래가 또 보이실 텐데요.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아이의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고1 어머니 아버님은 이런 질문을 저한테 가끔 하세요.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하게 될 경우에 2028 대입 개편이 되는데 가능할까요? 저 어머니 고개를 절레절레 내 사전에 재수는 없다. 네. 근데 또 아이가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시켜주고 싶은 게 어머니 아버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괜찮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어떤 질문도 제가 받냐면 저희 오늘 둘째 중1 아이랑 설명회 갈 건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이제 멘트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가 얘기 진짜 많이 해왔거든요.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4번째 내용, 5번째, 6번째 내용은 이제 현재 중3 이하, 그러니까 초6도 오늘 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대입 개편 고교학정제, 그리고 이제 고교 선택 가이드, 이제 은평구에 학교가 몇 개 있죠? 10개. 네, 그래서 우리 10개 학교에 대한 특징, 그리고 예비고 과목별 학습 전략. 제가 이렇게 6가지 내용을 좀 톱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이 표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그 표 제목 보이실까요? 2026 대입 서울 주요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이제 주요대학이죠. 맨 밑에 합계를 보시면 교과 전형은 5,317명, 종합 전형은 15,263명, 논술은 4,290, 수능 위주는 17,884명입니다. 그럼 여기 4개의 전형 중에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어디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설명회 때 너무 귀찮으시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게. 근데 대답을 해주셔요. 안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깜빡 정신을 잃으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최대한 대화를 조금 많이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가장 1등이 수능 위주 전형이네요. 17,884. 그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는 수능으로 보내야 되나? 네.
어머님 지금 수시 전형이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런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일반고 입장에서는 네, 일반고 입장에서. 보다는 네. 수시 쪽이 좀 확률이 높다고.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를 통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왜 재수생이 이 수능 위주 전형에서 더 강세를 보인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 4년간 스카이 정시 모집 합격자 통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자료집에 넣은 자료는 아닙니다. 보시면 2020, 2021, 2022, 2023 대입까지 보시면은 저기 N수생 비율 보이세요? 60.7%. 평균 60%가 스카이 합격한,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그럼 60%가 N수생이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이제 재학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시는 아무래도 N수생이 강하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수능 전형은 마지막 수능 위주니까 수시가 요 3개잖아요. 요 3개에서 그럼 우리 아이는 뭘로 가야 돼요? 뭐가 유리할까요? 그 선뜻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오늘 아이랑 싸우고 오신 네, 아직 성적표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부 교과랑 종합이랑 논술 중에서 종합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서울 주요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 지하철 노선도에 있는 대학을 지금 가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종합전형이 거의 약 3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를 1순위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그 다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24 대입, 그러니까 작년 대입이었죠. 15개 대학 전형별 비율을 좀 이제 자세히 좀 볼게요. 맨 위에 어디 대학 보이세요? 네, 서울대. 서울대는 무슨 전형이 없죠? 교과가 없어요. 맞아요. 종합으로만 뽑죠.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학교장 추천 요런 게 포함된 이제 요 종합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사실 학생부 성적을 보죠. 그 다음에 연대부터 쭉 보는데요. 이 앞에 있는 요 노란색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연두색은 종합 전형이고요. 그 다음 파란색은 논술, 빨간색은 실기인데 이제 거의 이제 우리랑은 관련이 없고요. 수능은 이 핑크 색깔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종합 전형을 가장 많이 뽑는 학교 혹시 보이실까요? 서울대 빼고? 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조금 흐려요. 그죠? 40.83%로 연두 색깔 중에 가장 많은 학교는 고대죠. 고대가 학종을 많이 뽑습니다. 우리 아이 고대 갈 수 있을까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네, 고대 네,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그리고 수능까지 봤을 때 대학별 요 비율을 보여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서울대를 제외하고.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대입전형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한국은 대입제도 4년 예고제에 의해서 요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단계별을 진행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어쨌든 4년 예고제예요. 그런데 요 첫 번째 발표 시기, 자, 첫 번째는 어디서 정부에서 대입 정책을 대략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제 발표 시기 숫자가 좀 잘못됐어요. 제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중3 2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4년 전이거든요. 중3 2월 말 학기 시작하기 전에 대입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 그래서 대교역. 그래서 대학 어디가 사이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 이제 자주 가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고1 8월 말까지는 이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대략적인 건 다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수시, 정시, 전형 일정, 그리고 정원 외 전형 선발 비율, 지원 자격, 이런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들이 고2 4월 말까지 계열별 모집 인원,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키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 필수 응시 영역 반영 비율. 그러니까 이 대학 생명공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꼭 봐야 되냐, 과탐을 꼭 봐야 되니, 이제 이런 겁니다. 요즘 추세가 미적분 과탐 지정을 폐지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꼭 봐야 우리 대학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추세일까요? 곧 대입 개편안에 의해서 고교학정제 시행하고 또 올해 2025 수능부터 무전공 선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과목을 선정하는 거, 요게 폐지되고 있는 걸까요? 강화되고 있는 걸까요? 폐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주요 대학들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뭐 의대나 약대나 이런 특수대학을 이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모집 요강, 수시 정시가 있는데 현재 그럼 25학번, 현재 고3들은 수시 전형이 발표가
됐었죠. 5월 31일 날. 그래서 고 이후에 제가 6월 초에 세미나를 진행했었고요. 고2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학들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 수시 전형안이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최종적으로 끝까지는 확인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현재 대입 개편안이 뭐냐면 저 첫 번째 줄 교육부에서 발표한 요 첫 번째 줄이 바로 28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7학번은 사실 28학번처럼 아직 알고 있는 건 많지 않은 상태이죠. 하지만 28부터가 바뀌는 거니까 25, 26, 27은 큰 변화가 사실은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미세하게 변화한 내용을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면 요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되는데 저 중요한 내용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대입 전형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이제 정시 수능 위주 비율을 좀 확대하고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이제 활용해서 대학들이 이제 뽑고 있다. 여기까지는 뭐 큰 이유 뭐 없어요. 큰 이슈가 없어요. 두 번째는 수능 체제 개편인데 수능 체제 개편에서 저 두 번째 열을 잘 보시면 되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수학이랑 탐구 과목 필수를 좀 폐지하는 추세고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중3 아이들부터 2028부터 통합형 수능을 보잖아요. 통합형 수능이 뭔지 아시죠? 문과, 이과랑 수학 시험지가 서로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 2도 하고 기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럴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능 탐구 필수 과목 폐지하는 추세이고요. EBS 연계율. EBS 우리 아이들 신경 쓰나요? EBS에서 이 영상을 보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EBS 연계율은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우리 아이 책상 그 책꽂이에 현재 고1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가 더 많아요? 메가스터디 교재가 더 많아요? 메가스터디 교재가 더 많을걸요? 그래서 EBS 연계율을 말씀드리면 국영수 중에 그래도 체감 연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이 어디일까요? 국영수 중에 국어가 제일 많죠. 국어는 지문을 반영하니까. 그 다음에 뭘까요? 영어 수학 중에 생각보다 수학이 6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수능 특강 레벨 3에 나왔던 문제가 확통 같은 경우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고요. 제일 이제 체감 난이도가 낮은 게 어디예요? 영어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푸는 영어는 푸는 아이들 별로는 없죠. 다 유명 강사의 인강교재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반영되는 내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2024부터 자소서 없어졌죠. 교사 추천서 없어졌죠. 개인 봉사활동 없어졌죠. 활동하는 거 미반영하고요. 뭐 요렇게 미반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대학별 고사가 개선됐다. 쉽게 말해서 논술 전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고3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준비하는 아이들 조금 공부 좀 한다 우리 아이가. 그럼 항상 어디 대학을 쓰죠? 고대요. 고대가 올해 고3 아이들 논술 전형부터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논술 전형은요 뭐가 중요할까요? 논술 시험만 봐가지고는 안 되겠죠. 논술 시험 볼 때 항상 뭘 보죠? 혹시 아세요? 첫째 아이 있으신 어머니, 아버님 아실 거예요. 그 뭘 보죠? 논술만 봐가지고 패스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패스가 되니까 수능 최저를 적용하죠. 그래서 왜 논술 전형이 나 이제 학생부 별로야. 학교 내신 별로야. 그러면 논술로 우주 상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적이 모의고사 그 수능 성적이 안 되면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요 경쟁률 보실 때요 실 경쟁률이라고 따로 있어요. 도표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대 약대가 작년 경쟁률이 몇이었냐면요 성대 약대가 논술 전형이 작년에 640대 1이었거든요. 성대 약대잖아요. 그래서 논술 문제가 쉽지도 않지만 어쨌든 최저를 맞출 때 확 미끄러져가지고요. 실 경쟁률은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 경쟁률은 우리 최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수도권 대학 우리 아이들 뭐 다 수도권 대학 갈 거니까 보시면 수도권은 수시 정시 비율이 거의 7대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수도권은 9대1이에요. 애들이 수능 봐서 지방대 갈까요? 그러려니 차라리 뭐 시대인재 가겠다. 뭐 강남대성 학원 가서 재수하겠다. 이제 보통 이러기 때문에 수시를 통해서 우수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비수도권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건 그냥 보시고 이 빨간 글씨가 중요했죠. 이제 우리가 현재 왜 통합형
수능 수능으로 가고자 했냐라고 했을 때 현재 수능은 뭐가 중요합니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했었죠. 쉽게 말해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나고 이 표준 점수에 따라서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현재 3개가 있잖아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그럼 이 3개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뭘까요? 진짜 미적분, 확통, 기하 3개 중에 뭐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과 수학이 인원이 더 많았거든요. 선택자가. 그래서 원래 확통이 1순위였어요. 그런데 이런 유불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발생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수능 만점자 표준 점수 보실래요? 확통이 137인데 미적분이 148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만점을 받더라도 미적분 선택한 애는 11점을 더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그럼 11점이면 거의 3문제잖아요. 수학으로 치면. 수학 모의고사 4, 4, 3점이니까 11점. 3문제를 더 맞춘 걸로 되니까 아이들이 그럼 다 뭘 선택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최초로 미적분이 이겼어요. 선택자 수가. 그래서 이렇게 유불리가 존재하고 화작, 언매는 조금 아이들이 이제 국어 열심히 하나 봐요. 그래서 화작은 146점, 언매는 150점. 그래서 언매를 선택한 애들은 한 문제를 더 맞춘 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을 그러면 저게 11점이나 더 주는 미적분 선택하나요, 애들이? 자, 애들은 자기의 갈 길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나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 소위 문과 스카이대학 상경계열 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는 현재 이렇게 되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제가 말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일단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리고 비교과,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입니다. 마지막 두 줄은 대입 미반영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미반영과 미기재가 있는데, 미반영은 뭐냐면 아예 대입 전형 자료로 미제출되는 거고요. 미기재는 아예 학생부에서 삭제됩니다. 근데 수상경력 독서활동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이거든요. 요것도 미반영. 그리고 손 없는 기재 금지, 청소년 단체활동 미기재,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그러면 학생부 방과후 학교활동 내용 미기재. 그럼 미기재 미반영 너무 많잖아요. 그럼 뭘로 아이들이 학생부 볼 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트, 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들어가는 과목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요즘 현재 1, 2학년 애들 요즘 한가한가요? 아, 한가하면 문제 있어요. 우리 아이 좀 한가하다. 막 은평물 가고 막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보통 뭐 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세특 보고서를 지금 제출할 시기입니다. 우리 중딩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중학생 때도 하긴 하지만 심화 탐구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자기 진로랑 엮으려고 했는데 엄마 잘 안 엮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로랑 엮을 필요가 없죠. 그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